프로세스를 체계화한다고 하면 좀 추상적입니다. 근데 이 추상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정하려면 어디까지 할 거냐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과제가 도로 사업의 현장에서 자동화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가 타겟이라고 한다면 건설 현장의 공정을 효율화하는 게 첫 번째이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 현장에서 공정을 효율화한다는 것도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할 과제는 한마디로 하면 현장에서 기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오늘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 오늘 해야 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디지털화가 얼마나 되었느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했냐가 타겟이라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일 작업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일주일 작업 계획, 한 달 작업 계획, 분기 작업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설계해 놓은 그 계획으로부터 브레이크다운되어 있는 오늘의 작업까지, 오늘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품질관리의 결과인 법칙 도서의 법칙 정보들도 관리해야 되고, 안전에 관련 데이터들도 관리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들을 다 어떻게 모을 것이냐라는, 모을 때 어떻게 모을 것이냐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 데이터라는 간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완성계에 대한 BIM 모의 데이터는 이미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완성계에 대해서는 다 만들어 놓고 난 BIM 데이터는 2D 캐드 또는 CD로 어떤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WMS나 CDS라는 구분 체계에서는 다 완성계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성계로 가는 과정의 데이터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완성계로 가는 그 과정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디텍트하고 체계화할 거냐라는 게 작업 정보 중심의 BIM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구성기술 1위. 거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지식으로 끌고 가서 기존에 있는 RDF 방식의 데이터를 RDF 방식으로 바꾸고 그걸 지식 베이스로 한 다음에 그 지식을 온톨로지화함으로써 온톨로지화한 데이터의 건설 정보를 기반으로 건설 산업을 디지털 전환해야겠다라는 것이 구성기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실질적으로 프리팩 공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프리팩 공정에 대한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저희가 만든 프레임워크가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자가 저희가 한 미션입니다. 거기에 현장의 실제 데이터들이 얼마나 디지털화되어 있냐라는 디지털화 평가 지수를 개발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하는 과정을 4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표준화입니다. 이 표준화는 건설의 전생의 주기에 걸쳐 생산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설계 단계, 공사 단계, 유지관리 단계에서 각각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은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자. 그게 프레임워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건설 정보의 분류 자체를 다층 가변형 분류 체계라는 체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식화입니다. 도로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되게 파편화되었습니다. 오늘도 구성기술을 쭉 발표하시면서 모두 다 데이터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엮어내는 것이 정보를 온톨로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건설 정보를 온톨로지화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의 정보로부터
이 정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를 찾음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온톨로지화된 데이터는 곧바로 AI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화 부분입니다. 실용화는 OSC 공법이 현장에서 특히 구조물에서는 나아갈 바입니다. 그래야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이 1% 정도 수준입니다. 어떤 산업에서도 1% 정도의 생산성 향상 정도로 비즈니스가 가능한 산업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건설 산업은 아주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기술,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 해외 건설 시장으로 가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물에 대해서는 OSC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OSC는 생산자부터, 부품의 생산자부터 시설물의 설치까지 있는 그 서플라이 체인의 연속성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시스템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즉,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이란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구현해 줄 수 있어야 가능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량화입니다. 저희가 건설 현장이 디지털화 되었으면 좋겠다, 디지털 툴을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 건설 현장은 대개 변화를 싫어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문제를 미리 차단하는 방법은 안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왜 꼭 우리 현장에서 이걸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판단할 정도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 방편으로 저희가 저걸 이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지침은 도로 건설 현장 하나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책입니다. 도로 건설 현장 하나가 얼마나 디지털로 바뀌어 있는지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온라인 평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확대 시행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설 현장의 점수를 지표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건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촉진할 수 있고, 그렇게 구축되는 데이터들을 프레임워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면 지식화, 실용화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6년으로 계획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RFP에서 제시했던 대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RFP가 써졌을 때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옵니다. 특히 AI나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RFP에서 없던 기술들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LLM 기술들은 저희가 하는 방법들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저희는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 제안서를 내면서 생각했던 것과 그 뒤에 두 번째 변화는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해야 할 요소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을 만들었고, 그거를 세 개의 구성 기술을 서로 연관되게 해서 이 기술을 만들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해야겠다라는 비전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기술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건설 산업 전반에 대해서 모든 걸 하겠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어떤 것만은 꼭 해내야 되겠구나라는 목표 지향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자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자기전 체계를 만들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일 작업 일지에 들어가는 내용은 최소한 우리가 모두 핸들링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만들자라고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될 목표 기술을 설정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의 표준화입니다. 제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포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생기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룰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데이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형태로 스키마를 가진 데이터 체계를 해놓으면 새로 나온 데이터는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는 늘 쓰는 데이터지만 몇 년 후에는 쓰지 않는 데이터가 되어버리면 그 데이터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체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맨 좌측에 있는 것 체계가 WS 체계입니다. 액티비티를 기준으로 단위 작업이라는 것이 객체와 로케이션에 다 묶여있는 형태로 정보가 되는 체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법이 바뀌어도 객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객체가 바뀌어도 공법이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묶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뜯었습니다. 가능한 한 데이터를 잘게 나누자.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가능한 한 분류 체계를 합치자가 데이터 표준의 방향이었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개수가 많아지면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사람이 핸들링하는 체계가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핸들링을 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잘게 쪼개놔도 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라는 탁신 다변형 거절 정보 분류 체계를 만들었고요. 그 체계는 이러합니다. 객체를 시설 객체, 자료 객체의 객체는 우리가 형상화했으면 다 객체로 했고, 그 다음에 그 객체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연결 관계는 어떤 형태의 정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넣는 것은 그럼 나만 혼자 정하면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데이터 딕션이라는 체계에 모으는 겁니다. 관계와 객체에 대한 정의, 즉 오브젝트 네임만 정리가 되면 데이터 딕셔너리만 관리하면 그 체계에 따라서 그 뒤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저 데이터 딕셔너리는 그 프로그램을 따지면 변수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수 0만 똑같은 걸 쓰게 되면 모두가 그 딕셔너리만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저희 책에 주로 사용할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전문 소프트웨어 판매자 또는 개발자를 생각하실 텐데요. 건설 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것은 건설사, 엔지니어링사는 도메인 너리지를 충분히 갖고 있는 그 주체가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통합의 디지털 건설 엔지니어링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9월 25일 날 이슈톡에서 데이터 체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 쓰고 싶은 사람들 상대로 강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공개될 것이기에 데이터 딕션을 통해서 데이터 표준화는 누구나 다 가능한 형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온톨로지화인데요. 온톨로지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각각의 객체와 그 관계를 정의하는 형태로 비비를 꾸미주는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온톨로지화는 혹시 팔란티어를 아시면 팔란티어는 2003년서부터 전장을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걔네가 하는 방법 23년에는 LLM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온톨로지화된 즉 연결되어 있는 지식화된 데이터로부터 관계되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함으로써 룰 베이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 팔란티어가 하는 일입니다. 건설 산업은 전쟁과 똑같습니다. 실제 어떤 장소, 특정 장소에서 특정 행위를 특정 자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인력 장비, 자원을 동원해서 일어나는 게 건설입니다. 그 체계가 온톨로지화되어 있으면 룰 베이스로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 데이터 중심의 액티비티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건설이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관리,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온톨로지화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딜리버리 시스템은 특정 프리팩 공법에 대해서 그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분석을 해서 최적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프리팩 공법은 공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을 해가면서 실수를 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팹은 대규모의 공장 투자가 일어나고 그 투자된 기계를 이용해서 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왼쪽을 먼저 졌냐 오른쪽을 먼저 졌냐에 따라서 공정의 효율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팹 공법 만들 때부터 최저의 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학습을 통해서 정답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는 그 과정에서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최단 거리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여야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현장에서의 당연히 있어야 될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한 상황 변화가 온토로지받은 데이터로부터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좌측에 있는 BIM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그 데이터를 표출하는 듀얼 스크린 개념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수준 측정은 건설 현장 업무에 대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수용하는 정도를 상호 작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처음에는 페이퍼 기반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웹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현장에서 동시에 온라인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성적인 기표나 이런 것들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식화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식된 것로부터 온토로지화된 것을 이용해서 AI 기술을 적용해서 건설 현장에 지금까지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고요. 현재로는 시공 단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어느 단계나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프라 건설 산업 시장은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설사들이 파일을 쪼개가고 있는 게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이 살아남으려면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비교 경쟁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현장에서는 코스트 타임을 세이빙하고 세이프티와 퀄리티를 인덱싱하지 않으면 국제 건설 시장에서 세이빙을 할 수 없습니다. 건설 프로세스를 자율화하고 데이터 자산을 지능화함으로써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